자, 안녕하세요. 창업스낵의 신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는 윤민창의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굿스타터 7기 모집입니다. 굿스타터 매년 2회 정도 모집한다고 하거든요. 자, 요 굿스타터 지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더 알려드리기 이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윤민창의 재단에서 투자 형태의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 형태로서요. 이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보통주로 투자하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비 창업자일 경우에 무조건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지분율의 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최대 5천만 원에 대한 보통주 투자하는 형식입니다. 뭐 5% 내외라고 하면은 나의 직접적인 경영권에 문제가 되진 않겠죠. 대신 사업 방향성이라든지 사업 진행 방법, 그리고 뭐 마케팅이라든지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주주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대처하거나 조금 참견이라고 하긴 웃기지만 도움을 주는 형태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자, 지원 내용부터 알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5천만 원을 보통주에 투자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율을 5%를 넘지 않는 선에서요. 그리고 뭐 인프라 지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원들 중에서 뭐 흔한 창업 공간을 지원해주는 형태입니다. 물론 수도권으로 가셔야 되겠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 5% 이상 지분 취득 및 최종 선정 후 밸류에이션 법인 설립 후 투자 진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고요. 혁신적인 아이템과 사회 공헌에 대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비즈라고 하죠. 산업, 창혁신적인 산업들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당 재단에서 지분을 투자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지원 내용은 되게 심플합니다. 5천만 원 지원해주고 5% 넘지 않겠다. 그리고 너네 법인 설립해야 돈을 주겠다. 언제? 선정 이후 2달 안에 보통주 투자해주겠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자격 요건이죠. 자격 요건. 뭐 이거 정말 웃긴데요. 법인 설립 3년 이내 또는 설립 예정인 사람입니다. 보통주다 보니까요, 비영리 단체는 문의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법인 설립 또는 예정자 또는 예비 창업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혁신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넣어볼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내 아이템이 혁신적이어야 되냐? 당연히 혁신적이어야 되는데요. 하늘 안에 색다를 거 없고 다를 거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 항상 해외 사례라든지 국내 사례라든지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들을 만들고 또는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도 충분히 창의적인 아이템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외부 기관에 투자를 받지 않았거나 1억 원 이하의 투자를 받은 사람들은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일 경우에 공동대표까지 포함해서 나이가 만 39세 이하인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미만의 스타트업 창업자들만 이에 해당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윤민창의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커트라인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자, 일단 뭐 간략하게 3년 이내 또는 예비 창업자 그리고 법인 설립자인 거죠. 그리고 만 39세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창의적인 거 그리고 혁신 기술 보유한 스타트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되게 모호한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신청 기간은 2020년 1월 6일부터 2월 9일 11시 59분입니다. 오전입니다. 11시 59분까지 제출되는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1회고요. 뭐 하반기 2회차를 또 한다라고 하니까 그때 또 만약에 하반기에 공고가 뜨게 된다면은 변경사항이라든지 기존 내용들을 제가 더 보태서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평가 절차의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5천만 원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일단 첫 번째, 서류 평가를 진행합니다. 서류 평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혁신성과 문제 해결력 그리고 기술력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6일에서 29일 제출 자료의 사업 계획서에 한해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평가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현장 방문 평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나는 제주도인데 나는 뭐 전남인데
뭐 나는 포항인데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 전국 어디라도 혁신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라면 다 방문한다라고 하니 요거 참고하셔서 꼭 진행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방문 평가는 1월 17일에서 3월 6일 사이에 방문을 진행해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아이템의 시장성 판단과 기술적 역량 그리고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해요. 이 기업가 정신 같은 경우에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회 공헌이라든지 이런 혁신 기술 성장을 통해서 나라 발전 또는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많이 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평가입니다. 세 번째, 이거 뭐냐, 방문 평가 이후에 발표 평가를 진행합니다. 언제? 3월 26일 날 발표 자료를 받아서 언제 어디서인지는 주 공고가 나갈 거예요. 자, 발표 평가는 3월 26일에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요. 뭐 메일은 제가 여기에 띄워드릴 거예요. 메일이라고 하기도 그렇구나. 요 해당 공고문들을 여기 한 장 평가 절차랑 그리고 이제 발표 자료 접수하는 메일을 여기에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발표는 5분 발표 그리고 10분 질의응답을 진행한다라고 하고요. 투자 심사위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뭐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하는 거는요, 팀의 협업 능력 그리고 아이템 개발 가능성, 즉 현실 가능성을 중점으로 본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는 팀이라고 표현을 되어 있는데요, 사실 개인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윤민창의재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창의적이고 사회 공헌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건 재단에서 재단 사업비를 통해서 창업자에게 단순하게 소진하는 형태가 아니고 투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이템, 즉 사업 계획서를 보고 얼마나 혁신적이고 사회적 임팩트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템에서 얼마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시장성이 있는지를 굉장히 면밀하고 중요하게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팁인데 팁이라고 할 건 사실 없어요. 여기에서 모집 분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창의 비지와 그리고 혁신 기술 그리고 사회 공헌 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창의 비지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인 산업이라는, 직역하자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창의적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R&D 사업들을 예를 들 수 있어요. 뭐 4차 산업과 2차 산업이 융합되는 사업, 3차 산업과 4차 산업이 융합되는 사업, 뭐 여러 가지 이제 섞어 쓰는 산업이라고 저는 조금 봅니다. 창의적인 산업이라고 저는 봤을 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의견을 나누어서 조율해 나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좀 많이 달아주세요. 이건 좀 논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혁신 기술이라고 합니다. 뭐 제조의 혁신을 둘 수도 있고요,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한 혁신을 둘 수 있습니다. 또는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행에서 운영되고 있는 혁신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융합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내가 정작 구현하지 못할 사업들이라든지 내가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투자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 추후 문제 요지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업 아이템과 지역에 있는 관련된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유관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현실 가능성이라든지 이 개발 능력이 갖출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참고해서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뭐 각 학교별 산학협력단, 기술 이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에 있는 시에서 또는 시군에서 해당 과에서 제공해주는 기술 이전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테크노파크가 대표적이죠. 테크노파크에서 제공되는 기술 이전 사업들을 연계해서 나와 비슷한 유사 사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런 기술 개발을 신청해서 이전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공헌입니다. 사회공헌. 여기서 말하는 사회공헌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시니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공헌보다는 뭐 업사이클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킨다든지, 아니면 버려진 해양 쓰레기들을 활용해서 이체 가공품 또는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뭐 인테리어 소품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공헌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지원해가지고 하는 공헌도 있을 것이고, 이 자연 환경들에 대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수익적인 활동과 직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회공헌적인 사업 아이템들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또 이런 지원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모든 유튜버들이라든지 컨설턴트들이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체험한 경험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참여하는 유관기관
기관들이 지역별로 운영 방식에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사업들을 항상 안내하고 놓치지 말고 기회조차도 없으면 안 되니까 이런 사업들을 안내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해보시고 발생되는 그 관련된 지식들을 정말 우리 필요한 예비 창업자라든지 투자가 필요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댓글 항상 꼭 남겨주세요. 조금 지루한 이번 영상은 좀 지루했던 것 같아요. 이 지루한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창업선의 신대표였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뽀샤시하게 나오네.